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가 넘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CS 2020으로 함께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란 이슈도 시장에 큰 영향 줄 듯 보입니다. 일단 전면전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이란의 보복 강도에 따라서 추이를 살펴보고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일단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 2019년 동사 같은 경우는 많은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4월부터 불거진 각종 노이즈성 기사, 그리고 식약처의 3공장 실사 및 수출용 제품 일부 회수 폐기 판정 등이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의 시판 허가가 지연되는 악재가 계속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따이공 시장과 ITC 소송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비 때문에 2019년 실적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54억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좀 작년의 악재가 또 호재로 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C 소송 같은 경우는 2월에 재판이 시작이 되고요. 올해는 예비 판정, 10월에는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좀 완화될 것으로 좀 보고요. 또 상반기에 중국의 뉴로록스 이 상반기 시판 허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금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이고요.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1만 원, 목표가 40만 원, 손절 라인 28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는데요. 이어서 오늘 좀 시장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현재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에서 7% 정도 보이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뉴스에 비해서는 시장은 좀 불안정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대외적인 여건,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목요일에 있을 옵션 만기일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또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 특히 이제 곧 다가올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희석 소장과 수탈스탁의 최낙철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하기 전에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희석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30일에 주셨던 보라TR이 벌써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이미 터치가 됐고요. 12월 30일에 주셨던 DNC비디아는 1.64%, 그리고 23일에 주셨던
나노브릭은 3.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4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뮤직 스튜디오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12월 16일에 주었던 키네마스터는 20.44%, 12월 9일에 주었던 NC소프트는 6.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30일에 주었던 인상가 1.31%, 그리고 12월 30일에 주었던 이노테라피는 4.76%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3일에 주었던 두 가지 종목, 윈스는 1.94%, 지니언스는 0.5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2월 16일에 주었던 한미반도체 15.84%, 그리고 오로라는 7.14%, 그리고 12월 9일에 주었던 동성 화이트앱은 6.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신일서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삼양식품 11월 2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6.8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4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9.71% 이상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보라TR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 10%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2위에는 키네마스터 올라와 있는데요. 2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한국 맥널티 올라와 있습니다. 4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예스24 올라와 있습니다. 7.48% 이상의 수익률. 4위에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는데요. 15.8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8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1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6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2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알루코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2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5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7%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고요. 이 4위에는 이청호 본부장의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40% 넘어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일서 소장의 한국 맥널티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위에서는 이 홍서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딱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수익률이 72%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1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남아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7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서 소장님께서 12월 23일에 한국 맥널티를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43%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정치 테마주를 이길 수는 없네요. 끝까지. 1위의 남아산업이 사실 뭐 저도 지금 그 정치 테마가 가장 뜨겁고 5G가 그 다음이더라고요. 시장을 보니까. 사실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은 지금 이거는 원래 좀 뭐 의료 쪽도 하고 있긴 하지만 커피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커피 업종은 없는데 커피를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사실 지금 뭐 이 한국 맥널티가 어떤 인맥으로 엮여서 정치 테마주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지금 바이오 테마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5G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테마가 끼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 정도 파괴력이 이 종목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다만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굉장히 그 특이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는 드렸는데 그렇죠. 왜냐면 그 엄청 오래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을 받았지만 그게 그냥 반짝이고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항상 신규 상장주 할 때 맨날 얘 많이 들었죠, 얘를. 제가 맨날 뭐 운동선수들 얘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운동선수들이 계약금 뭐 엄청 많이 받고 들어와도 뭐 망하는 선수 많고, 요즘 뭐 스토브리그 인기라고 하는데 드라마 보면은 거기 막 계약금 조금 받고 들어와도 잘하는 선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상장할 때 그 공모 경쟁률이라던가 청약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 어떤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맥널티도 그때 시장에 되게 관심을 받았고 상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등판을 하고 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년을 지나서 뭐 무상증자라는 이슈도 더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오니 너무 이제 특이하잖아요. 계약금 받고 막 계약금을 되게 잘 받았어요. 얘도 잘 받고 각광을 받았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사람들의 눈에 잊혀져 있다가 예전에 계약금 잘 받았었는데 이 선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하는데 그때 갑자기 성적이 나기 시작하는 지금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드디어 포텐이 터지나?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테마가 안 낀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그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건 일단 그 굉장히 강력한 상승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쉬더라도 다음 달에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10,000원이라는 마디지수대에 막혀 있거든요. 12월 달에 9,940원이었고 1월 달 들어서 1,200원. 그러니까 이 10,000원대 뚫으려고 지금 계속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10,000원대가 정복이 되면 얘는 이제 한 단계 정말 레벨업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 계약금 받았을 때 그 기대감에 충족만한 그 성적이 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 12월 2일에 테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테스의 종가는 25,05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25,000원을 넘어가면서 수익률 2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테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으로서 좀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네. 오늘도 아무래도 이 미국과 이란의 이 중동 사태 이후로 좀 주가가 좀 밀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잡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가장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1.3배에서 1.6배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어저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밀리는 형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23,000원, 21선 부근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폭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는 양시장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7% 하락세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 넘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희석 소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지수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다.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만 지금 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해 증시랑 심천 증시도 지금 바닥에서 쌍바닥의 모습이 월봉에서 그쵸? 커다랗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대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2013년에서 2014년에 그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3,000포인트를 돌파했던 그 모습을 그쵸? 다 만들고 있거든요. 니케이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지수 상황만 보면은 그런 어떤 여론에 언론에 나오는 그런 거에 약간 시달리지 않고 정말 이 차트의 모습만 보자면 그렇게 큰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국소적으로 어떤 서로 간의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전면전을 하면은 누구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전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증시가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조차도 20개월선을 돌파하는 모습. 다른 나라는 이제 쌍바닥이 20개월선 위에서 나왔는데 사실 좀 느리죠.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다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단 코스피가 지난달 말에 지난해 말이죠. 그때 20개월선 돌파하고 끝났어요. 종가로.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 이동평균선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지금 2018년 언제예요? 2018년 6월 달에 깨진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섰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2018년 6월 달에 제대로 된 지수주의 반등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지수주 포함해서 지수가 도와주는 장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20개월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다른 거 다 빼고 위에 있으면 하고 20개월선 밑에 있으면 하지 말고 지금 위에 있으니까 해야죠. 주식을 2018년 6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종목 추천을 계속 하긴 했지만 코스피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수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치 테마주가 워낙 판을 막 치고 있어서 거기에 현혹이 되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제 뭐 지수주라던가 어떤 자기가 보는 종목이 있었다면 거기 휘둘리지 말고 좋은 종목을 찾아도 지수가 도와주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굳이 막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남들 막 그 정신없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장이 안 좋을 때 더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는 종목을 선택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6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CES 2020 그리고 7일로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2019년 4사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등 IT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업종 모멘텀이 대기 중입니다. 이 IT 대형주의 경조한 흐름과 함께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조로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5,000원대 이탈하고 54,700원대, SK하이닉스도 1% 하락세 93,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가 오늘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네이버도 2% 가깝게 빠지면서 18만 원대 이탈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내리면서 42만 원대 이탈하고 41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이 모두 1%대 하락세 깔고 가는 가운데 현대차는 보합권,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2% 가깝게 내립니다. 지난주에 좀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빠지는데 셀트리온은 17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고위권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1% 가깝게 내리네요. 오늘 31만 원대 이탈되면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가 지난 금요일에 10위권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은 1% 넘게 빠집니다. 23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일단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의 경우에는 1%가 넘게 빠집니다. 1분 만에 22포인트가 빠지면서 2170선 이탈하고 60선도 이탈을 했고요. 54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은 더욱더 큽니다. 2% 가깝게 내리고 있는데요.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659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역시나 60선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코스닥 이 낙폭 큰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가 넘게 빠졌습니다. 5만 3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HLB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빠졌죠. 오늘 4% 가깝게 하락합니다. 일단 탑2 종목이 모두 2% 넘는 하락세로 지속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 크게 빠지고 있는데 HLB는 10만 4,3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 ENM도 0.58% 하락세, 펄어비스가 지난 금요일 하락장에서도 나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락폭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1% 넘게 빠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8만 원대 이탈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였는데 6위부터 10위까지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KMW 3%가 넘게 빠집니다.
54,7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5G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던 만큼 빠집니다. 3% 가깝게 빠지면서 10만 원대 이탈되면서 88,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SK머트리얼즈 1% 가깝게 내리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9위권에 머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1만 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는데요. 2% 넘게 빠집니다. 19,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다오면 좋을지 신혜성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정치 테마주가 강세인데 이 정치 테마주가 사실은 그 자신이 하는 사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정말 정치인하고 인맥으로 엮여서 가는 거라 너무 강해서 솔직히 막 솔깃하긴 한데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여기 뭐 밑에 뭐 매체가 몇 군데인가요 지금 뭐 옛날에 전통 매체부터 지금 신 매체들까지 해서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막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솔깃하긴 해요. 사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내가 막 정말 자신이 없고 예를 들어 지금 대선 지지도 1위, 2위 후보 거 갖고 가도 그 안에서 한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5개 이상 종목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계속 선도주를 바꾸면서 가. 그거를 옮겨 다니는 걸 잘 못하면 하나만 하거든요. 하나만 하도 아니고 하면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거보다는 그래도 연관성이 강한 5G 관련주가 낫잖아. 그러니까 물론 5G 관련주도 사실 좀 심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긴 해요. 왜냐면 2020년에 가장 기대하는 업종 중에 항상 지금 언론에서 전부 다 5G 관련 테마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5G 관련주 조금만 오르면 여기 밑에 전부 무슨 5G 관련주 대박 어쩌고저쩌고 엄청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시달리는 게 있긴 있는데 그나마 정치 테마주는 아예 관련이 없고 얘네들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온피플이라는 종목 오늘 가져온 게 라온피플이고 옆엔 그냥 PPI 띄워놨는데 PPI예요. 영어가 아니라 PPI로 한글이에요. 근데 이거 두 종목이 2019년 7월 달에 라온피플은 2019년 10월 달에 상장됐고 비슷한 시기에 상장됐거든요. PPI는 KOTC에서 이전 상장돼서 그래서 그래프가 이래요. 전에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장외 시장 있잖아요. 옛날에 뭐 프리보드 뭐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직접 거기다 뭐 매수 원합니다. 매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증서 교환했죠. 장외 주식 살려면. 근데 그걸 아예 시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연습을. 거래소가 공인해서 만든 시장에서 연습을 해보면서 이런 가격도 책정해보고 이런 어떤 뭐 보고서나 이런 것도 한번 누가 그 의뢰해서 써보게 하고 내 기업에 대해서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KOTC에서 바로 이전 상장한 케이스고요. 코넥스라는 중소기업 전용 시장도 있는데 얘는 장외 시장을 들여온 KOTC에서 상장하고 그래서 PPI는 이제 광역 통신망에 관련된 5G 관련주고 라온피플도 5G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카메라 모듈 검사기가 매출 비중이 59%인데 인공지능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 기반으로 AI 머신 비전을 최근에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왜 5G 관련주냐면 최근에 나오는 5G 스마트폰들이 뭐 이른바 인덕션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아이폰의 뒤에 뭐 인덕션 같다, 화구 같다, 화구. 그래서 막 그거를 막 또 이제 애플하고 삼성이 워낙에 아시잖아요. 서로의 지지자들끼리 막 붙는데 뭐 아이폰을 가지고 밑에 뭐 그런 인덕션을 뭐 비아냥으로 많이 썼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뭐 갤럭시 이제 11이 나오는데 그거는 또 뭐 5개도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인덕션 뭐 3구라고 했는데 너네는 5구냐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카메라 뒤에 되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이 카메라 모듈 검사기가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모듈이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5G 관련주를 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PPI 같은 업체는 5G 망을 까는데 관련된 거고 이제 5G 망을 깔면은 그거에 맞는 스마트폰이 나올 텐데 그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가 굉장히 5G 스마트폰은 자연스럽게 되게 좋게 나오고 여러 개가 달려. 그럼 카메라 모듈 검사기라던가 아니면 무선 통신에 관련된 그 와이솔 같은 업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뜨게 돼요. 라온피플도 지금 그 상장하고 나서 이제 21,000원대를
2019년 11월 달 가격이죠. 여기를 지금 뚫어버렸거든요. 아까 그 뭐 한국 맥널티인가 만 원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길 뚫으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게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라가야죠, 이제. 이게 그냥 정치 테마주 너무 머리 아프고 그 빨라도 잡기 싫다 하면은 이런 게 나요. IT 쪽에 지금 5G가 워낙 이 효과가 있어요. 뭐 바캉스 효과를 조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1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다 이 5G가 지금 2020년을 이끌 업종입니다. 이러면 1월 달만 그러더라도 일단 반짝임이 강해요. 그러면 언론에서 다 그러고 보고서도 다 그렇게 내면 그 힘을 이용해서 편승해서 같이 지금 일단 즐겨야 돼. 일단 그 뭐 바캉스 가서 연애에 막 쉽게 빠지는 이유가 경계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급작스러운 연애에 빠지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1월 효과가 지금 팩트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2월, 3월 달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1월 달에는 일단 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G는 다들 다루니까. 또 요거 라운피플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해마로푸드 서비스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 앞에 그 저희가 여기 MBC 상암 MBC 그 중간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 맘스터치가 큰 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원래 맘스터치는 저런 전략이 아닌데 왜 저러지 저거? 왜냐면 맘스터치는 저렇게 비싼 데다가 뭐 임대료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큰 공간을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 무슨 코인 저기 노래방 옆에 골목에 들어가면 막 그 옆에 있고요. 세탁소 막 뒤에 골목에 들어가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처음에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이 휘어잡고 있는 이 시장을. 그 맘스터치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걔네들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막 골목에 있는 임대료 싼데 막 2층 단독주택 1층 막 이런 데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싸게 들어가서 먼저 조금 뭐 그 사이버 같은 걸로 알린 다음에 전략을 완전 확 바꿨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막 대형 상권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걸 봤거든요. 상암동의 대표적인 이 가장 주목되는 공간이 여기 이거잖아요. 방송가. 그래서 거기다가 만든 게 저건 대표적으로 전략적인 거다. 그래서 전략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맘스터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확장 전략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 연도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좀 그 대형 상권이나 복합 쇼핑몰 이런 데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거킹이나 뭐 다른 그 프랜차이즈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진 부분을 일단 인지도를 어느 정도 높였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나갈 때 그 어떤 성장성이 보이니까 당연히 주가도 그거에 반응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모습도 다 만들어놨고 이동평균선을 다 밀집시켜놨거든요. 여기서 뭐 언제든 폭발시켜도 무리가 아닌 그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발로 샌드위치 및 화덕피자 브랜드 붐바타가 또 있고요. 자회사에는 슈가버블이라는 생활용품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성장세도 더해져서 아마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2019년에는 1년 내내 횡보를 했지만 2020년에는 조금 위로 그 비상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2,500원, 목표가 4,0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동사는 2001년에 4월에 설립된 동사는 이제 병원과 치과 등에서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하여 판매 중이며 이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컬 사업 부분과 치과를 대상하는 덴탈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인 CARM과 치과형 영상 촬영 장치인 2D, 3D 엑스레이가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메디컬과 덴탈 부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사업 부분과 시너지가 창출을 이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좋았던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은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측면입니다. 동사는 2019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와 107%를 성장하여 호실적을 시현했습니다. 메디컬과 덴탈 부분 모든 고른 성장을 나타내는 것을 판단한다며 메디컬은 오스카, 덴탈은 3D 장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와 함께 핵심 기술의 내재와 비용 절감 노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4%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개전주 성수기 시즌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매출액은 2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영업이익은 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실적 측면입니다. 2019년 제노래의 실적은 매출액은 6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 영업이익은 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9%로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디컬 장비는 기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외 기타 다른 과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덴탈 장비 역시 중국의 중심으로 수요가 많아지도록 매출액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품 및 지역 다변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상되는 만큼 해가 지나갈수록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78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190억 원으로 올해도 작년에 비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10월 14일 날 갭상승 후 동사는 주가가 우상향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정비열로 만들어졌고 조정이 있을 때마다 6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형 성장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동사는 우상향 추세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100원, 손절가는 21,1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녹십자 웰빙입니다. 동사는 사업 분야의 전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 의약품 천연물 소재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테반 추출물로 가속 분해물 주사인 라이넥 주사제를 중심으로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제 등을 영양주사제와 비만 영양의 주 타겟인 GCRN이 기니주를 포함 28개의 품목 판매를 중에 있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병원 시장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양주사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동사는 영양치료 주사제 건강식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을 견인 중인 녹십자 웰빙의 주요 제품은 태반주사로 알려진 라이넥 주로 국내 태반주사 태반주사제로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원가율이 낮은 주사제의 제품의 특성상 녹십자 웰빙은 2019년 반기 기존 15.9%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주사제 부분의 매출이 성장할수록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사 판매량 증가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2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신공장 증설로 주사제 생산 능력 확대 측면입니다. 동사는 앰플 주사제의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공장 증설을 단행한 계획입니다. 2019년 반기 기준 녹십자 셀 웰빙의 가동률은 86.42%까지 상승하였고 2020년부터는 주사제 부분에 두 품목이 추가되는 판매점을 고려하면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600억 규모의 신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신공장 증설로 인해 연간 1,300만 대 생산 능력은 3,00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 주상용 라이네주 4가 임상 3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이넥주의 투여 용법을 정맥 주사까지 추가하기 위한 라이네주 4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근육 주사 및 피하 주사의 경우 주사 시 환자 통증으로 인해 1앰프 이상의 적용이 어려웠으나 정맥 주사는 한 번에 2가지 앰플 이상의 투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이넥주와 타 주사제 병용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넥주 4의 임상 3상 허가 시 당 처방 단가가 높이고자 하는 병의원의 수요가 증가하여 판매량 증가를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액질 치료제 개발 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암액질 치료제인 GCW204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반기 허가를 목표로 유럽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2상이 완료될 경우 2021년부터는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근육기능 개선 효과까지 포함된 3세대 암액질 치료제가 개발하는 기업은 녹십자 웰빙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임상 허가 시 기술 이전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또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흥구석유입니다. 오늘 유가 연동 관련주가 대부분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흥구석유가 오늘 25% 이상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390원대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신희석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크게 뭐 그 사업적인 연관은 없고 저번에 뭐 저번뿐만 아니라 항상 뭐 이런 그 종목들이 네. 약간 그 이슈로 테마로 얽혀서 오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거래소는 극동유가 제일 세고 코스닥은 흥구석유 지금 언급되는 종목이 제일 센데 두 종목이 다 지금 20% 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윤활유 관련 기업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2019년부터 갑자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 거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물론 풍국주 정도 그랬다가 뭐 저기 뭐 수소차 테마 타고 그렇게 갔지만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소를 납품해서 그 수소차와 관련이 지금 연관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다 노리는 거예요. 이 PBR이 다 0.5, 0.7 막 이런 정도. 극동유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 시대에 PBR이 저렇게 그대로 있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인기가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치가 저평가된 게 아니라 가치가 저평가된 걸 다 1초면 아는데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인기가 없는 종목이고 거래량도 정말 없는데 이런 이슈나 테마로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좋은 거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분으로 이란하고 미국 부분을 얽혀가지고 지금 급등을 해요. 뭐 그거를 뭐 그 신경 안 쓰면 지금 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니까 뭐 따라잡아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극동유화도 2015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5년간의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상황이고 흥구석유도 지금 그 최고가를 지금 갱신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뭐 연관성이 떨어지고 저는 이슈나 테마를 그 노려가지고 여론을 형성시켜가지고 올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루인데요. 일단 중국에서 폐렴이 홍콩에 이어서 싱가포르까지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3,035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윗골이 길게 달고 양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다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중국에서 이제 원인 모를 이 폐렴의 지금 증상에 대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스일 수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인근된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이제 흑사병 관련주도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생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주가 관련주들이 상승한 거 보듯이 이 폐렴도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뭐 발생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중국 인근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저항선이 3,050원 부분이 지금 저항선이다 보니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관련주로서 이제 고려제약도 있고 뭐 이수FS지수도 있긴 하지만 이글벳도 있고 결국은 이거는 단기적인 테마주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희섭 소장 그리고 스타일스탁의 최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 증시 화이트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제 컨텐츠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1월 3일 장 종료 후에 공시를 통해서 자회사 JTBC 컨텐츠 허브의 3자 배적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38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조달로 컨텐츠의 제작과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의 대형 프로젝트 제작 역량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컨텐츠 허브 산하 4개의 자회사, 그러니까 영화 3사와 드라마 1개사의 편제를 갖춘 만큼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투자 배급 제작 상영으로 이루어지는 밸류체인 전체 수직 계열화가 완성된 상태이고 드라마도 올해 2분기부터 수목극 신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업이 더 풍부해집니다. 양쪽 모두 공격적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삼자 배정은 상당히 유효한 투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는 연간 4편에서 5편 투자 배급 및 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드라마도 말씀드렸듯이 수목극 신설 때문에 하반기에는 편성 시간에서 CJ를 이어서 2위 사업자 등극이 유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에 메가박스 티켓 가격 인상이 본격화됐는데요. 코엑스 중심으로 거점 메가박스 영화관의 티켓 가격이 1,000원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실적의 업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서 주가 횡보 중에 있습니다만은 4분기 국내 시장 호조와 그리고 2020년 공격적인 컨텐츠 투자 기조를 감안했을 때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아직은 높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본격화됩니다. 손현주 주연의 모범 형사라든지 황정음 주연의 쌍꺼포차 그리고 김희애 주연의 부부의 세계부터 2분기부터 드라마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1분기 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38,000원 구간의 늘리목 구간 매수 권고드리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9% 하락세 2161선 회복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피는 2163선까지 올랐다가 60선 이탈하고 56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거의 10포인트간의 낙폭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개인과 외국인 매수합니다. 개인이 100억 원 넘게, 외국인도 1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40억 원 넘게 매도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0.9% 하락세, SK하이닉스 약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2% 급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하락폭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18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조금씩 회복된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2%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42만 원대 이탈되고 41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상승 전환되는데 0.8% 상승 흐름 나옵니다. 11만 7천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2% 가깝게 내립니다. 17만 4,500원대에서 9위권은 LG 위권까지 밀리고 삼성물산이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10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1% 하락세 662선에서 거래됩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63포인트까지 올랐다가 3포인트 빠지면서 66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200억 원 넘게 삽니다. 245억 원가량 사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도 매수폭이 큰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 매도하지만 매도폭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트레이딩도 만나보시죠. 네,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는 가운데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 초반에 2% 급락 나왔지만 현재는 조금씩 만회하면서 1% 안팎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만 9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HME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5% 가깝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CJ ENM 1% 이상 하락 15만 2,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펄어비스 0.4% 하락세, 스튜디오 드래곤도 0.7% 하락세로 흘러가면서 8만 원대 이탈된 채 7만 9천 원대에서 여전히 횡보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 장 초반은 3% 급락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 조금씩 반등하면서 역시나 KMW도 2%까지 하락폭이 만회가 됐습니다. 5만 5천 원대까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1%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9만 원대 아래인 8만 9,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머트리얼즈부터 파라다이스까지는 1% 하락세 지속합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0.2원 오르면서 116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체기 낚아채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상당히 좀 안 좋죠.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서의 무력 충돌이 좀 발생을 했던 게 그 영향을 지난주 금요일과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까지에서의 연 이틀 연속해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란의 군부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악화의 길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중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이 주목하는 관계에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그 뒤에 이란 쪽에서의 그 해커가 좀 이루어졌는데,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그 웹사이트들을 좀 공격을 좀 하면서 해커 쪽하고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그 10월 31일 이후에 그 유가가 좀 바닥에 있을 때 장기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가 상승을 좀 지켜봐야 된다.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는 유가가 상승하는, 특히 장기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중동 간의 그 긴장을 해서 유가가 좀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 전에 바닥에 있을 때 정유주, 화학주도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부각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방송을 좀 출연을 하면서 원달러 쪽에 있어서 단기 하락세가 좀 나왔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는, 그러면서 5일선에 올려놓은 그런 것을 우리가 신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5일선에 올려놨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전에 이제 그 26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코스닥 쪽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이 양봉에 우리가 그 속사정을 좀 보는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개인들을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양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뒤로 이제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개인 투자자분 다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시장이 좀 강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이번 기회로 해서 상당히 강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동 사태가 단기간에 끝난 부분들은 좀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은 미국 쪽에서의 대선이 올해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 대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돌리기 위해서는 이 지정학적 요소를 계속해서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방산주들, 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주들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미국의 이번 주에 이제 주요 발표 및 연설들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이죠. 정보 제공업체의 마켓에서의 12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7일에는 12월 비제조업 PMI와 그 다음에 11월 무역 수지, 그리고 12월에 이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공장제 수주 등에 대한 발표가 있다라는 거고, 8일에는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 그 다음에 라엘 브레니너드 연방의 이사 연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9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주요 핵심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등의 연설이 좀 잡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리처드 플라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부장부 연설이 좀 잡혀 있다. 10일에는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와 그다음에 11월 도매 재고 발표도 좀 잡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중국 쪽에서도 저 지표가 좀 발표가 좀 예정이 잡혀 있죠. 오늘의 12월 차이신 종합 PMI 지표가 발표되겠고, 그다음에 차이신 서비스 PMI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45분에 이 두 개가 좀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우리나라의 이제 좀 주요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이죠. 현대차에서 CS
CES 미디어 행사가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의 현대차 CES 미디어 행사가 좀 진행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안성주들의 대표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연관이 되니까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난달에 제가 그 마이크로 LED 관련해 가지고 뭐 서울 반도체, 그다음에 루멘스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릴 때 1월 7일에 이 CES 2020이 좀 잡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좀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단기적으로 보였던 건데, 이게 이제 아까 현대차 CES 말씀드리면서 7일부터 10일까지 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반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일정들을 빠르게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하신다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일정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 삼성전자, LG전자, 하이얼, 일렉트로닉스 등의 글로벌 주요 관전 업체들이 참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드론이라든가 로봇을 선보일 것으로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대모비스도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 관련해가지고 모빌리티에 있어서 좀 전시할 좀 예정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도 좀 보인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참가를 하는데요.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리튬 이온 분리막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선보일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1월 8일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시장에서는 6조 원대 중반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 컨센서스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이었죠. 18년 4분기에 우리가 영업이익을 좀 보면은 10조 8천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시장이 시작과 함께 낙폭이 좀 크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가에 시장이 영향을 다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해서의 그 하락 종목들이 감소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일리 매매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시가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리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수급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쪽에서의 좀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쪽에서 개인이 매도를 하다가 지금 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이 예고기라든가 기관에 대한 수급은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외국인 쪽에서 풋옵션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풋옵션이라는 것은 시장의 하락에 베팅에 맞춰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을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매매하시는데 더 용이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이면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세를 크게 봐야 할 때는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이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일정이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인 테마주들
오늘은 뭐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특히 4월 15일에 총선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일까지가 아니라 일주일 전 또는 한 달 전까지는 우리가 좀 꾸준하게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가 설명을 드리면서 정해주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10월 31일 이후에 계속해서 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강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지금 보시면 이제 흥국석유라든가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등 이 상위 종목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정유주, 도매업체 관련된 셰일가스 업체들의 부분이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다음에 방산주 좀 봐야겠죠. 비텍이라든가 한일단조, 스펙코, 퍼스텍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란 쪽에서 해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안주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백신주들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 쪽에서의 그 폐렴 관련해가지고 사스가 아니냐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좀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파루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 정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자는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이거는 이제 CES 관련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추풍해서 관련 봐야겠다라는 거고 LE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CES에서의 그 마이크로 LED 쪽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쪽 IT 대형 업체들이 대거 제품을 선보이다라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은 이제 좀 출발을 했고 일부 종목들이 선도를 해서 바닥 대비해서 1000% 이상 나온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제외를 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5G 관련해가지고 업체들의 투자하는 그 루트를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기지국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의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기지국에서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빌딩 관련된 종목들 또는 스위치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옥수수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곡물 가격들이 이 상승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곡물 가격들이 침체를 겪었죠.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의 그 곡물 가격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 1단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곡물 관련해서의 이 사주는 쪽으로 계약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5일에 이제 설명이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곡물 가격들의 침체에서의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거죠. 왜? 수요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의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그 곡물 시장들 관련해가지고 이 에그플레이션 종목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이 정치인 테마주들이 상반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또 방산주들이 좀 움직이다 가면은 그 후에는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그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분들 먹는 뭐죠? 밀가루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밀가루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 빵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자 같은 경우도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료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미리 종목들 관심 종목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유주도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그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장에서는 이제 빅텍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방산 관련해가지고 전시 시스템이라든가 방향 탐지 장치 및 피하 식별기, 그 다음에 전원 공급기, TICM 제품 등 다양한 방산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리스크 관련해가지고 우리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전자통신연구원과의 공동으로 장시간 저전력으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허까지 받았는데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설치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타슈, 그다음에 여수의 여수랑 부경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등에서의 영위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업체에 인버터를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워런 버핏 투자가 지금 태양광 쪽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드론과 관련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DC 전원 조립체라든가 전원 및 제어 기기 등의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솔레이마니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드론으로 해서 추적을 해갖고 또 드론으로 공고하기 해서 좀 성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 부분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4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